자, 일단은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실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 기울기가 주어졌다 또는 그런 어떤 단서가 하나 주어졌겠죠. 기울기가 주어졌거나 어떤 점이 주어졌거나. 사실 뭐 생각보다 예를 들면 y는 x 플러스 4라는 직선이랑 y는 2x-1이라는 직선을 그려놓고선 이렇게 해놓고선 이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만약에 3이 돼요. 그건 실제로 갖다가 놓고 교점 구한 다음에 기울기 3인 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지만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체를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없어도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얘네들의 교점이라는 뜻은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함은 분명 등호가 성립하는 모든 변수들을 점으로 표시한 걸 다 이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좌표 그들 다 모아놓은 게 어떤 직선이 되는 거고 이 친구도 모아놓은 게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 값과 이 값을 동시에 참으로 만족시키는 교점이라고. 그죠? 그럼 봐봐요. 얘를 한쪽으로 넘기면 x-y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 거고 얘를 한쪽으로 넘기면 2x-y-1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0이면서 얘도 0인 걸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항등식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풀듯이 괄호쳐서 K 붙인 다음에 는 0 하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K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인 점이 교점이라는 뜻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K값에 따라서 직선이 생긴다 이 뜻인 거예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이 파란색 점인 거고 그럼 K값이 변함에 따라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계속 작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힌트가 하나 더 나올 거라고요. 기울기가 몇인지 아니면 어떤 점을 지나는 건지 그럼 이 점을 대입해서 K값을 찾고 집어넣으면 정답이 된다.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과 같이 근을 구한 다음에 또는 교점을 구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식에서 기울기나 나머지 점으로 직방을 찾아도 됩니다. 근데 요 힌트가 주어지지 않고 다른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점으로도 거리가 몇인 직선의 방정식도 못 찾는데 어떻게 거리를 구해요? 뒤에 가면 직선의 방정식이랑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오늘 배우거든요. 오늘 배우는데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지 공식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쓸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이거 몰라도 풀 수 있거든요. 풀이 방법을 두 가지 알려줄 건데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구조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진 몰라도 돼요.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아 이거 그냥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0이 되려면 그 식이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단원의 핵심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사실 이걸 몰라도 풀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충분히. 이 친구를 어떤 느낌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것도 사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게 여기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방금 쌤이 얘기했듯이 아무데나 K 붙여도 돼요. 여기다 K 붙여도 되고 여기다 K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 K는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교점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점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두 번째 개념에서 알려준 거고, 여기는 한번 상세하게 좀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막 엄청나게 막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선생님 방금 말로 설명한 내용을 그냥 문자로 만들어 놓은 거, 텍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냥 어떤 교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이 교점 자체가 이 친구가 만족하는 식 자체가 이렇게 점을 무수히 많이 찍은 이 직선이 되는 거고, 얘도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는 건데 그들의 교점이라고 하는 뜻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그러한 점인 거니까,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직설 방식은 항등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를 이 보기 3번 풀이를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줄게요. 지금 그냥 원래대로 풀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다가 K 붙여서 써보잖아요. 그죠? 난 여기다가 K 붙여서 써볼게요. 똑같아요, 풀이 방법이. 근데 K 값이 달라요. 근데 답은 똑같아요. 봐봐요. 2x-y 플러스 2에다가 K 붙이고 너 플러스 3x 플러스 2y-1은 0인 건데 걔가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원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00 집어넣는 거예요. 2k 플러스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k 값은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럼 k에다가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전개하면 k 분배하면 손목 아파. x 마이너스 2분의 1x 2분의 1y 플러스 1은 플러스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식이 되죠. 인정하십니까? 그럼 이 친구 정리하면 4x 플러스 2분의 3y는 0이어서 이거 넘긴 다음에 2를 곱하고 3을 나누잖아요. 그 y는 마이너스 3분의 8y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4x가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기다 2 곱해봐요. 똑같잖아요. 식. 그 k 값은 다르죠. 여기서 2였죠. 여기서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항등식으로 작성한다라고는 느낌으로 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어떻게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풀려면 어떻게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교점을 실제로 구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2x-y 플러스 2는 0과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을 연립방정식 하시면 돼요. 이게 연립방정식 하면 여기다 2 곱한 다음에 둘이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 곱한 다음에 더하면 7x 플러스 3은 0이어서 x 값은 마이너스 7분의 3인 거고, 그 y는 7분의 6에다가 7, 14, 6 7분의 8이네요. 맞나? 7분의 6 7분의 14에서 6 빼면 8 7분의 8 맞죠? 그죠? 됐습니까? 그럼 봐봐요. 이 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7분의 3, 7분의 8을 지나면서 0,0도 지나는 거면 당연히 y는 너분의 너 x 아니에요? 기울기 x잖아요. 0,0 지나면은, 그죠? 너분의 너 x예요. 그러면 너분의 너 x니까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8x라고요. 이게 넘긴 다음에 3 곱해봐요.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잖아요, 얘랑. 이게 중학교식 풀이죠. 교점을 구하고 나머지 점 가지고 직방 찾는 거. 근데 이걸 알았으면 이 구조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쉽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직관적인 건 오히려 점 지나면 구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어떨 때 어려워질 수 있겠어요? 이거 교점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만 하나만 미지수 줘봐요. 그럼 너네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교점 구하기가 좀 교점 자체 짜증나죠. 그죠? 그럼 이렇게 식 작성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훨씬 깔끔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뭔 말할? 됐어요? 돼요? 돼요? 풀이를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식 작성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방정식을 항등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방금 친구를 항등식으로 접근해가지고 항상 지나는 정점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도 보기 4번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기 4번도. 얘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1,1을 지나는 방정식, 직선 방정식을 의미한다. K로 묶어서 쓰시면 돼요. 항상 지난다? K로 내림차순, 항등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친구도 K로 내려서 쓰는 거예요. 싹, 싹. 그럼 K로 묶어서 쓰는 친구인 거니까 개수를 쓸 때도 이 친구로 쓰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인 거죠. K로 묶으면. 나머지 안 묶이는 거 다 쓰면 되겠죠? X 마이너스 Y는 0. 그럼 얘네들이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둘이 더하면은 0 되는 거니까 2x는 2여서 x는 1. 1,1인 거죠. 그럼 1,1 지나는 직방 맞잖아요. 이렇게 찾는 거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나타낼 수 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x 플러스 y가 2가 되느냐라는 뜻이에요. 되잖아요. 항상 지나는 점을 얘만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얘를 지나는 모든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됐나요? 맞나? 그 다음에 디귿은요. y는 x를 나타낼 수 있나요? 네. y는 x랑 같잖아요. 1,1 지나는 모든 거 나타낼 수 있잖아요. 집어넣으면 되죠. 되잖아요. 1,1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되죠. 맞아요? 여러분 잘 봐요.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그러면 K값이 지금 K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거기 써 있는 게 그냥 상수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그죠? 인정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썼을 때 이 점을 구한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봤더니 다 맞게 되죠. 그죠? 근데 이건 답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관찰해봐요. 관찰. 그러면 얘가 지금 직선으로 작성 가능하겠냐라는 것도 판단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개를 내가 해볼게요. 일단. 왜냐면 y는 블라블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식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기울기를 보면 잘 생각해봐요.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죠. 맞습니까? 인정해요?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기울기 자체를 이렇게 그려보면 저 친구는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k분의 1 플러스 k죠. 얘가 되죠? 인정하세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떤 기울기, 우리 m이라고 할까요? y는 mx 플러스 n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기울기 작성 이렇게 해봤더니 분모가 물론 얘들아 분모가 뭐면? 분모가 이 0이면 1 집어넣으면 0 되잖아요. 1 집어넣으면 K가 1 집어넣으면 K가 1이면 0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분모가 0인 거? 그럼 분모가 0이면 이 친구 나타내면 뭐예요? 2x는 2인 거니까 x는 1이라고 하는 직방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분자가 0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어차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인 거니까 어차피 y는 2여가지고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 기울기를 살펴보면 얘가 지금 예를 들면 어디 갔어? 마이너스 1. y는으로 바꿔서 써봅시다. y는 그럼 뭐죠? k-1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x 그 다음 플러스 k-1분의 2k가 되죠? 인정하세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작성했을 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분자 분모 둘 다 0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분모가 둘 다 0이 되죠. 그죠? K 값이 1일 때. 맞아요? 그럼 기울기가 저거 지금 직선은 이 친구로 나타낼 수 있냐라는 뜻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라고 하는 친구분의 1 플러스 K 값이 1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 플러스 K라고 하는 괴랄된 식이 나와요. 이러면 얘가 K 값이 없어져서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상한 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울기 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 얘가 지금 K 값이 없어지는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안 되니까 디귿도 답이 아닌 거예요. 아, 디귿이 아니고 리을이 답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어떤 점을 지나는 건 맞아요. 이 정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죠? 이렇게 안 되는 친구들도 존재한다 이거예요. 반례가 존재한다 이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울기 작성 이렇게 해보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K가 없어져서 방정식이 이상이잖아요. 그죠? 등식이 아예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넘어갑시다. 어디 갔어? 저기 적으면은 K로 내림차순 하면은 그래서 어떤 이거를 사실 근데 명확하게 저 기울기만 작성해서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식을 작성하는 게 좀 좋냐면 방금처럼 K로 내림차순을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근데 얘가 0이면서 얘가 0이 아닐 수 있어요? 아, 얘 동시에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냥 K값이 관계없이 모든 0이 되는 거죠. 그죠? 인정해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자체로는 될 수 없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잘 안 되죠? 그죠? 애매하죠? 식 작성을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K를 묶어서 K 앞에 있는 요 식 있죠? 그죠? 이 직선만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나 생각해봐요. K 값에다 누군가를 집어넣었을 때 얘만 남으려면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만 없어지고 얘는 안 없어질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 남아있고 얘가 0 될 수 있어요. K가 0이면 되잖아요. 얘만 이해돼요? 얘는 남아있고 얘는 없어질 수 있어요. K가 0이면. 근데 얘가 남아있고 얘가 0 될 수 있냐고요. 그러면 K가 0분의 1 돼야 되는 거잖아요. 0을 곱해야 되니까 얘에다가. 0분의 1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요. K는이라고 쓰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Y죠.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0인 건 안 되는 거라고요. 직선이. 이해돼요? 왜 그런지는 이렇게 기울기 이런 데 써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이해됐어요? K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직선이 될 수 없다고요.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끔씩 툭툭 튀어나와요. 될 수 없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정점을 지난 직선 한번 해봅시다. 얘도 이 친구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K로 내림차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려서 한번 써볼까요? 써보면 몇이에요? 2x 3y 플러스 1 너 플러스 나머지 다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인 거죠. 그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2배 해줘서 써주면 4x 플러스 6y 플러스 2도 0인 거니까 둘이 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니까
y 값이 1인 거죠. 그 y가 1인 거니까 4 돼서 2x가 마이너스 4니까 x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1 이렇게 정점 구할 수 있는 거고요. 2번은 너네들의 교점과 너를 지나는 직선 방식을 구하시오. 두 가지 풀이가 있다 그랬죠? 직접 교점을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식을 구하면 되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깔끔하다고요. 왜냐면 아까처럼 그런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방금 했던 분모가 0이 되는 거짓돈팔 같은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교점 구하기 엄청 쉽지 않아요? 더하면 그냥 깔끔하게 y도 없어지고. 그럼 그냥 다이렉트로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더하면 그래서 3x 플러스 3은 0인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면은 넘기면 1 되겠죠. 그럼 얘랑 지나는 거예요. 내자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둘이 더하면 0 아니에요? x랑 y랑 둘이 더하면 0이죠? 그 x 플러스 y는 0이라고 쓰면 돼요. 됐습니까? 물론 기울기 구해서 x 증가량이 1분의 y 증가량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x 플러스 y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근데 저기 마이너스 1,1 집어넣으면 0인 거니까 는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또는 어떻게 푼다고? 방금 배웠던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봐봐요. 이게 만약 학교 시험에서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K 붙여서 이렇게 써요. 쌤은 문제에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해서 밑에다 쓰면 되는 거예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2겠네요. 맞아요? 너는 0인 거죠.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2죠? K에다가 마이너스 2 쓴 다음에 전개해서 쓰면 돼요. 끝이에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인 거니까 없애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는 0이라서 똑같이 x 플러스 y는 0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물론 k를 여기다가 붙이면 k 값이 달라요. 아시겠죠? 근데 어디다 붙여야 되나요? 상관없다고요. 아시겠나요? 두 풀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 이것도 두 직선이 저렇게 있는데 1사분면에서 만난대요. 아니 1사분면에서 만난대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1사분면에서 만난 뜻은 만나는 점의 좌표가 x값도 0보다 커야 되고 y값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사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 있을 때 1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교점이 1사분면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요? 그럼 이것도 연립방정식 해서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풀어도 되고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 y값이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봐봐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해서 풀려고 하면 하수인 거고 우리는 그릴 수 있는 친구가 있죠. 얘는 지금 그릴 수 있어요? m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요? 아직 못 그려요. 얘는 그릴 수 있잖아요. x 플러스 y는 2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1사분면에서 만난다는 뜻은 우리가 이 친구, 이 빨간색 저 선을 지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얘가. 그럼 이제 이 친구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부터 찍어야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m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 y는 1이어서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이러한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런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난다는 뜻이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지나는 거랑 이렇게 지나는 거 사이를 지나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여기 몇입니까? 3분의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기울기가 누군데요? 그냥 기울기가 m이잖아요. mx y는 mx 할 때 기울기가 m이잖아요. 그죠? 그 m이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요?
1분의 2보단 작아야 되는 거죠. 얘가 답인 거죠. 이해됐나요?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y는 블라블라블라가 두 점을 이은 직선, 선분 AB랑 만나도록. 얘도 똑같은 거예요. 방금 했던 문제가 그냥 거꾸로 나온 거. 이 점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친구도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나이스하게 묶여 있으니까 마이너스 1,3이죠. 그죠? 그럼 이 친구는 2,6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점과 3,1이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점을 이은 이 선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요 점을 지나면서 당연히 이렇게 사이를 지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놓고선 너의 실수 m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뭔데요? 얘는 그냥 기울기 아니에요? mx. 기울기잖아, 기울기. 저 m이 기울기잖아요. 그럼 끝났죠. x가 몇 분의 몇? 4분의 마이너스 2. 너보단 크고. 아니, 선분을 만나는 거니까 여기는 등호를 붙여야 되겠네요. 이 점을 지나도 선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m은 누구보다? 얘는 3분의 3.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돼요? 풀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기 전에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고3 졸업할 때까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툭툭 나오기 때문에 저거 몰라가지고 틀리면 억울하니까 공식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암기. 오케이 말이?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 친구. 저 친구 좀 암기합시다. 암기. 외우셔야 되고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증명 방법도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 라이브로 그냥 열심히 요 D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 D를 구하시면 됩니다. 요 점은 일단 주어져 있는 걸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요 점을 구하면 되잖아요. 일단 요 점은 어떻게 구해요? 일단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러면 얘랑 누군가를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분의 B라고 하는 친구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A분의 B를 지나면서 A분의 B인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 친구를 지나는 직방을 쓸 수 있겠죠? 그 y는 기울기 너의 x-x1 플러스 y1이거든요. 됐나요? 그럼 이거를 이 친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됐나요? 돼요? 그럼 이 친구의 직선의 방정식과 얘랑 연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 그러면 얘는 y를 넘긴 다음에 b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죠. 얘네 둘이 연립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연립을 하면 이쪽 x 넘기면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bx1 플러스 y1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싹싹 넘기면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x가 돼요. 너는 이쪽으로 넘기면 이 지금 a분의 bx1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y1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또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x1, y1에 대한 x를 찾아요. 그럼 또 이것도 대입해서 y1도 또 찾죠. 그럼 x1이랑 y1에 대한 이 x값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 얘랑 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또 구해보면 걔가 나오는데 졸라 이렇게 복잡하죠. 그죠? 인정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증명 말고 그냥 다르게 증명하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 증명법이 하나 나와 있을 건데 나와 있죠? 그죠? 그 친구는 직선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하지 않아요? 연립해서? 맞아요? 그래서 점으로 표현하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밑에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을 건데 사실
증명하는 거는 점으로 증명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점으로 증명하는 게. 그래서 이 친구랑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 구해가지고 점을 찾은 다음에 또 거기다 루트 씌워가지고 열심히 영차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증명하는 거 자체로 수행평가도 안 나오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점을 그냥 아무거나 너네가 직선의 방식 아무거나 한번 해봐요. 아무거나 써봐요. 몇 x? 내가 그걸로 증명해 줄게요. 몇 x? 2x. 몇 y? 3y. 플러스 3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마이너스 3y. 그 다음 상수 뭐? 플러스 5는 0이랑 점은요? 아무거나 점 몇 콤마 몇? 2 콤마 4. 2 콤마 4. 위에 있는 점은 안 되니까 2 집어넣으면 4. 아니네요. 위에 있는 점은 아니네요. 그죠? 얘랑 거리를 구해볼게요. 네?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기울기가 3분의 2인 친구 이렇게 생겼고, 그죠? 그럼 2 집어넣으면 y 값이 4, 9, 3, 2,3이거든요. 그럼 2,4는 좀 위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친구가 2,4랑 이 친구의 거리를 내가 한번 구해볼게요. 요 t를. 뭐 없이? 공식 없이. 공식 없이 해볼게요. 됐나요? 공식 없이 해볼게요. 공식 없이 하면 이 친구 기울기가 뭐니까 수직되게 나타내려면 3x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2y 이렇게 하면 수직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요 이거? 그 다음에 2,4를 지나는 직선 2,4기 때문에 6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14는 0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연립 방식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지금 벌써부터 더럽지 않아요? 모양이? 그지? 여기다가 3 곱하고 여기다가 2 곱하면 6x 플러스 4y 마이너스 28은 0이랑 여기다 3 곱하면 6x 마이너스 9y 플러스 15는 0. 이게 두 개를 연립할 거니까 둘이 빼주면 13y 마이너스 몇이에요 이거? 30, 41인가요? 벌써부터 더럽지만 할게요. 어쩔 수 없이 13분의 41. 이 친구 나오죠? 맞아요? 43이에요? 빼주면 43. 어우 씨, 야, 이거 틀리면 산으로 가면 큰일 나요 이거. 43이죠, 그죠? 그러면 x 값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x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또 나눠야 되거든요. 자, 2x가 3y 여기다 3 곱하면은 13분의 더러워 129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럼 얘는 13분의 65 빼야 되는 거니까 63이고 64고요. 2로 나눠주면 x 값은 13분의 32예요. 여기가 13분의 32. 그러면 이 점이 나온 거예요. 이 점이 13분의 32, 13분의 43. 됐나요? 그러면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그죠? 인정해요? 그럼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너에서 너 빼면 이거 26 빼야 되는 거니까 몇이 6이죠. 6. 13분의 6의 제곱 플러스 너에서 너 빼면 몇이에요? 16 빼야 돼. 여기 4 곱하면 42인가요? 아니지. 4 곱하면 52지. 그지? 9네 9. 9 맞냐? 9지. 마이너스 9지. 그럼 13분의 9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이거.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13의 제곱분에 36 플러스 81일 거니까 위에 친구 계산하면 117인가요? 됨? 117은 누구예요? 3 하면 39. 3루트 13이죠. 맞아요? 그래서 13분의 3루트 13이 구하고 싶은 D거든요? 됐나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공식을 안 외우면. 됐어요? 근데 공식을 외우면 어떻게 돼요?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x1, y1의 거리 D 공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거든요. 요것만 외우면 그냥 절대값 너제곱 플러스 너제곱분에 대입한 거잖아요. 모양이. 그럼 이거 똑같이 해볼까요? 지금 방금
니네들이 말한 이 친구 D를 구해보면 루트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돼요. 그럼 4 마이너스 12 플러스 5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13이죠. 그럼 얘는 루트 13분의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절대값 붙으니까 3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똑같잖아요. 뭔 말할? 이 과정을 모르면 이걸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은 무조건 외우시라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그 공식 증명하는 과정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쌤이 일부러 어렵게 막 써서 증명 조금 어렵게 생각을 여러분께 한 거지만 사실 증명 들여다보면 거기가 바뀌어지는 식이 너네 봐봐요. 얘가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랑 얘를 그냥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죠. 표준형으로 바꿨는데 얘 수직인 거니까 아까 썼던 것처럼 A분의 B로 나타내죠. 요 식을 옆에다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일반형으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갖다 집어넣고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몰라도 돼요. 이게 증명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0,0과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0,0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거 위에 있는 공식 중에 하나가 당연히 x1이랑 y1이 0,0이면 얘네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만 외우면 돼요. 아시겠어요? 돼요? 부탁입니다. 외우세요. 자,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것도 사실 방금 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의 응용이거든요. 평행이라 하면 뭐가 똑같아요? 기울기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임의의 점을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돼요. 그 임의의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게 0을 넣는 거죠. x에다 0을 넣든 y에다 0을 넣든 몇 콤마 0 아니면 0 콤마 몇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타난 게 사실 이 친구랑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 친구 0을 집어넣으면 0 콤마 n 아니에요? 그죠? 그 이 친구 넘기면은 mx-y 플러스 k는 0인 거니까 0, n을 여기다 0, n 집어넣으면 그 식 자체가 너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 붙으면 어차피 부호를 안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따로 외우지 마세요. 이것도 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점과 직선에서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우면 다 풀려요. 아시겠어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대신 이유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하는 이유. 왜? 평행한 두 직선은 거리가 다 어느 점이랑 어느 점을 찍어도 다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의의 점, 여러분이 그냥 임의의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그게 답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돼요? 이유를 아시겠죠? 이거 공식을 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다. 따로 외우면 아주 그냥 안 됩니다. 그 공식은 딱 하나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점과 요 사이의 거리가 2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라고 했으니까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뭐라고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대입하면 된다고요. 절대값 8 마이너스 3 플러스 k. 그게 지금 2인 거예요. 그럼 얘가 3, 4, 5죠? 5. 그죠? 25 되니까 곱하면 10인 거니까 5 플러스 k의 절대값 붙인 게 10인 거니까 k 플러스 5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k 값은 플러스일 때는 5,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둘이 구할 수가 있다. 공식을 이건 외워서 합시다. 외워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학교 뭐 풀이 과정에서도 공식 외우면 공식을 바로 쓰는 거
감점 안 돼요, 이거는. 이거 안 돼요. 그냥 공식을 학교 선생님도 외우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냥 암기. 이건 암기다. 그 다음 이 친구는 2,1을 지나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식 구하래요. 2,1을 지나고. 아니, 2,1을 지나고 원점에서 거리가 1인 거? 원점에서 거리가 1인 거는 이거는 사실 거리가 1인 거?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는데 거리가 1인 거. 하나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y는 1. 조금만 그려보면 바로 나오죠. 인정? 요 친구는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2,1을 지나는 거니까 직선 어떻게 써요? y는 2,1, y-1은 기울기 m에 x-2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줬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그러면 지금 mx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과 누구? 2,1의 거리 d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 너제곱 플러스 너제곱분의 맞습니까? 2,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m이 이렇게 없어져요. 맞니?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도 이렇게 없어지는데요. 그 0 아니에요? 0? 뭔데? 이상한데? y. 아이 뭐라서 2,1을 왜 집어넣어요? 0,0과의 거리 구하는 거죠 지금? 원점과의 거리 구하라고 했었는데 그지? 그럼 2,2와의 직선이랑 2,2랑 거리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지 그지? 0,0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된다. 근데 그게 거리가 1인 거 찾는 거잖아요. 곱한 다음에 제곱하면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은 없어질 거고 넘기면 3m제곱 마이너스 4m은 0이니까 3m으로 묶으면 m-4 3분의 4죠? 맞습니까? 그래서 m이 0이랑 또는 3분의 4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m이 0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울기가 0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0 넣으면은 m에다 0 넣으면은 y는 1 그게 넣은 거예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3분의 4는 여기도 3분의 4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y는 뭐예요? 3분의 4x 3분의 4 집어넣기 때문에 3분의 8 1에서 3분의 8 빼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인 거죠. 이 두 개가 답이 될 수 있다. 물론 3을 곱해서 넘겨서 일반형으로 써도 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만 외우면 이번 단어는 숙제 다 풀리실 겁니다. 이것도 오늘 가서 외운 거 그대로 오늘 한번 외워보고 공식 외워서 오늘 하시면 기억에 더 남지만 또 안 하시면 다 까먹어요. 오늘 하세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3이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평행한 거리? 그러면 두 직선 지금 기울기 둘 다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이렇게 생겼을 건데 거리가 루트 13이래요. 이 친구가 거리가 루트 13인 거예요. 루트 13.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선 그냥 구하면 되거든요. K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0, 뭐 3분의 K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 친구가 0, 누군가를 집어넣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을까. 인정해요? X에다 0을 집어넣든 Y에다 0을 집어넣든 아무거나 0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X에 0을 집어넣으면 0, 몇이에요? 3분의 1이죠. 맞아요? 그 0, 3분의 1이랑 얘랑 거리 구하면 돼요. D는 루트 너제곱 플러스 너제곱 4 플러스 9 네. 0, 3분의 1 집어넣으면 절대값 1-K예요. 근데 그게 루트 13인 거예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절대값 1-K가 곱하면 13인 거잖아요. 따라서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고 K 값은 14 또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냥 뭐 공식을 따로 외우지 말고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공식을 따로 외우지 말고 그냥 점과 직선에서 점을 그냥 찍으면 된다 이렇게.
여기 똑같이 0, 내가 3분의 1이라고 했지만 2분의 1, 0으로 해도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말이? 0을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점을 찾는 게 좀 유리하다. 됐나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2번. 2번도 얘가 평행할 때 평행할 때 기울기가 같을 때 너 대 너는 2분의 m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해가지고 먼저 기울기, 이 m을 먼저 찾은 다음에. 맞습니까? 찾으면은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4니까 m은 4가 나와요. 그 m이 4가 나온 다음에 그러면 오케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랑 2x 마이너스 또 m을 4 집어넣었으니까 4 집어넣으면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차피 2로 나눠주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 두 개의 거리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럼 이것도 아무거나 x에다 0 넣으면 뭐예요? y가 2 아니에요? 0,2잖아요. 0,2랑 얘랑 거리 구하면 되죠. 루트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 5분의 0,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5죠? 따라서 약분하면 정답은 루트 5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오늘의 핵심은 어찌됐건 이 길이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실은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풀이도 있냐면 이 m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친구기 때문에 평행하다 하면 그죠? 맞아요? 이 친구는 평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알려준 거죠. 그죠? 그건 얘랑 어떤 얘가 직선이 어차피 기울기가 2인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지나는데 얘랑 평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점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겠죠. 이해돼요?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려면 이것도 m으로 묶으면은 x-y 플러스 2y-6은 0인 거니까 y가 3인 거고 x가 3인 거거든요. 그럼 3,3이거든요. 3,3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 건데 얘랑 평행한 거예요. 그럼 그냥 3,3이랑 거리 구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접근하셔도 된다. 사실 풀이 방법이 똑같은데 이걸로 점을 쓸지 얘를 이게 평행하니까 m을 구해서 한 거고 쌤은 아까 점 문제는. 근데 이건 방금은 m을 구한 게 아니고 점을 구한 거죠. 여기서 점을 구한 거죠. 쌤 조금 전 풀이는 m을 구한 다음에 아무 점이나 해가지고 길이 찾은 거고 이 친구는 이 자체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은 다음에 거리 구한 거고.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어찌됐건 거리 공식은 써야 된다. 여기서 보면 거리는 하고 그냥 공식을 써놨죠? 과정이 있나요? 왜 그런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냥 거리는 하고 그냥 공식 썼죠? 그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암기. 자, 3번. 왜냐면 저거 증명하는 방법도 또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애들이 저거 오히려 어려워해서 조금 짜증나는 단원이 돼버리거든요. 짜증나는 단원이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냥 공식으로 외우라고 하면 조금 편해지거든요.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행평가랑 서술형에서 안 나와요. 근데 나오면 띄워드릴게요. 안 나오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원의 핵심이. 아시겠죠? 전 3번. 원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원점이랑 거리를 구하래잖아요. 그죠? 그 0,0이랑 얘랑 거리 디스턴스 구하래요. 그럼
이것도 어차피 일반형으로 표현해야지 우리가 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잠깐만. 근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풀이 방법이 두 가지쯤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일단은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4 플러스 k배의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일반형으로 쓰면은 1 플러스 kx 플러스 1 마이너스 ky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걔랑 0,0과의 d를 구해보면 루트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바꿔서 제곱해도 돼요. 불편하면 이렇게 써요. 똑같은 건데 그 0,0 집어넣으면 4죠. 절대값 붙여도 얘가 누구예요? 거리예요. 근데 거리의 최대값이라 하면 분수로 이렇게 작성되는 식은 최대값이 분모가 작아져야 값은 커지겠죠.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밑에 있는 거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저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우리가 어떤 GK라고 본다면 얘가 FK예요 지금. 근데 이 친구 안에 있는 친구를 GK라고 본다면 GK 값은 2K제곱 플러스 2거든요. 그럼 K 값이 점점점 계속 커지잖아요. 그죠? 제일 작은 값이 누구예요? 2죠. 얘는 분명히 아래로 블록한 친구예요. 여기가 2예요. 0,2인 거예요. K가 0일 때 최대값 2를 갖죠. 얘가 최대값이 2죠. 인정하십니까? 돼요?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누구예요? 루트 2분의 4가 최대값이죠. 얘의 최소값이 2니까. 얘가 가장 작아져야 전체가 커지잖아요. 이해돼요? 약분하면 정답은 2루트 2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2차 함수식, 2차식이 있을 때 최소지수 나오면 무조건 꼭지점에 연관성이 있다고 분명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풀이는 이것도 사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나오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면 x랑 y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요. 연립 방정식 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거든요. 지금 원의 중심,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어떠한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요. 이 직선을 막 그릴 거잖아요. 이렇게. 거리가 물론 바뀔 거잖아요. 계속. 인정해요? 그럼 이렇게 이거면 거리가 이해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게 점점점 거리가 벌어지죠. 거리가 점점점 벌어지죠. 어떨 때 거리가 최대예요? 요 직선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수직이 될 때 이 거리가 최대인 거예요. 1대 1대 루트 2죠? 그래서 2루트 2가 답인 거예요. 알면 5초면 푸는 거죠.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과정이 중요해요. 그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게 잘 안 보이겠죠. 당연히 이거 보이면 너무 좋지만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죠. 내용 자체가. 그죠? 밑에 있는 꼭지는 구해야 되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두 개 다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돼요? 이해돼요? 민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2번은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원점으로 거리가 최대인 거. 이것도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방금 했던 거랑. 쌤이 방금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교점을 지난다. 교점을 구해서 그럼 교점과 0,0과의 거리 최대가 된다고요. 그럼 교점을 찾아서 교점 몇이? 2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y가 3이거든요. 에잉? 1이죠. 마이너스 2, 1. 그죠? 맞죠? 이 마이너스 2, 1이 교점이에요. 마이너스 2, 1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그 점 중에 원점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건 누구라고요? 너랑 수직인 거. 이 내용만 알면. 아니 이거 기울기 몇이에요 지금? 이 친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기울기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수직이니까? 그럼 기울기가 2면서 마이너스 2,1 지나는 거? 오케이, 땡큐.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2의 x 마이너스 x1. 얘가 답인 거라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과정을 알면. 이해됐습니까? 돼요? 됐나요? 됐어요? 물론 공식을 써서 풀어도 됩니다. 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사실은 풀이 방법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중학교 풀이, 두 번째 고등학교 풀이, 세 번째 대학교 풀이. 근데 그 대학교 풀이는 점과 점 사이 꼭 그 신발끈 쓰는 거거든요. 물론 증명은 따로 거기다 써 있는 거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증명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학교에서 또 안 알려줄 거예요. 아마 안 알려줄 건데 그냥 애들 다 쓸 거예요. 학원에서 다 배워서. 근데 그래서 점이랑 점 세 개 나와 있는 거 하면 신발끈 쓰면 되는 건데 이건 한번 이거 넓이 중학교식으로 풀어볼게요. 중학교식으로. 아 내가 중학생이다 라는 마음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죠. 그럼 전체 넓이 몇이에요? 30에서 뺍니다. 여기가 지금 길이가 3이죠. 얘 넓이 몇이에요? 그 여기가 지금 3이죠. 여기가 지금 몇이에요? 3이죠. 그럼 여기 넓이 몇이에요? 그 여기 지금 길이가 2고 여기 길이 6이니까 여기 넓이 몇이에요? 얘 답이에요. 중학교식의 마인드를 가지면 쉽게 풀어요. 근데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풀려면 고등학교식 풀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중학교 마인드면 너무 쉽다고요. 세 점 남아있는 거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쌤 이거 0,0이 아니면 어떡하나요? 평행 이동한 거 그냥 길이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쉬운 풀이에요. 사실. 삼각형 넓이 나오는 거. 뭔 말할? 자 그럼 봅시다. Hey, listen. 봐봐요. 그냥 요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하면 몇이에요? 얘가 24니까 2도 나누면 12여서 더하면 18인 거니까 빼면 10이거든요. 답이 10이에요. 그럼 봐봐요. AB의 길이 내연자가 이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대 1대 루트 2, 3루트 2, 3루트 2. AB를 지나는 직선 방식.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x 플러스 y는 8이죠. 둘이 더하면 돼요.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들 둘이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 2번 답인 거고요. 3번 답 이거 거리를 구해야 돼. 이거 거리 0,0. 3번 답 0,0과의 거리 디스턴스 구해보면 루트 2분의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 2분의 0 집어넣으면 절대값 붙이면 8이죠. 약분하면 4루트 2예요. 4루트 2. 누가? 여기가 4루트 2.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3루트 2 곱하기 4루트 2 나누기 2 12잖아요. 나오세요. 이게 고등학교식 풀이라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밑변의 길이 찾고 직선의 방식 구해가지고 높이 찾고.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근데 이걸 대학교식으로 풀면 어떻게 푼다고요? 2분의 1배의 절대값 씌운 다음에 0,0 쓰고 한 바퀴 돌려서 신발끈 쓰면 되는 거죠. 신발끈 봐봐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점을 쓰면 돼요. 돌아서 한 바퀴를 쓸 거예요. 우리 봐봐요. 쓰는 방법 알려줄게요. 0,0이랑 6,2랑 사각형도 써도 되고 오각형도 써도 돼요. 육각형도 써도 다 써도 돼요. 대신 볼록다각형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볼록다각형일 때만. 지난번에 알려줬죠 이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6,2 쓰고 3,5 쓴 다음에 0,0을 한 번 더 써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한 거 다 더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한 거 다 더해서 빼면 된다고 했죠? 그럼 2분의 1배의 절대값 0, 30, 0에서 뺍니다. 0, 6. 그게 몇이에요? 24죠. 약분하면 몇이에요?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중학교식으로 해버리세요. 이렇게 답이에요. 이거 어쩔 거예요. 감점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완벽한 풀인데. 근데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시오. 서술형을 만약에 쓴다면 그렇게 나와 있겠죠. 그거 쓰라고 낼 거니까. 그 채점 요인이 거기서 있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잘 썼는지. 오케이 말이? 세 풀이 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거 싹 다 사각형 넓이도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직선을 이루는 각이등분선. 자, 각이등분. 어떤 직선이 두 개 있는데 각을 이등분한대요. 각을 이등분했단 말은 요 각을 이등분하는 건 너고요. 요 각을 이등분하는 건 너잖아요. 그죠? 각이 이등분됐기 때문에 동글뱅이 두 개, 여기도 x 두 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동글뱅이 두 개와 x 두 개를 더하면 몇 도? 그럼 동글뱅이 하나와 x를 더하면 몇 도? 90도인 각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직선 두 개.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말이?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누구랑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된다. 왜 그러냐? 각이 있으면요, 친구들.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RHA 합동, RHS 합동 이런 거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배울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거든요. RHA 합동, RHS 합동 기억나요? 물론 내용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래서 각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요. 직각 똑같고요.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right angle R. 이거는 뭐 H는 뭐 그 빗변 하이포텐션은 그 있어요. 그 뭐 영어 알파벳 그 앞 글자 하나 딴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빗변이랑 직각 똑같고 각이 똑같기 때문에 RHA 합동인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 여기가 같아져요.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찍으면 그게 각이등분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꿀. 이건 그래서 나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 그냥 풀이를. 왜냐면 졸라 많이 나오거든요, 학교 시험에서. 근데 맨날 식으로 쓰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알면 점을 x, y 이렇게 줘요. x, y라고 써요. 그 다음에 이 자취 방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저 직선 방식을 구하라고 하면 그 p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쓴 다음에 거리를 구하고 같으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보통 학교 시험 문제건 어디든 숫자들의 제곱의 합이 같게끔 나와요. 루트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하나, 루트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하나. 똑같잖아요. 루트 5, 루트 5.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절대값 너 그대로죠. 대입을 해도 좀 x랑 y라고 둔 건데 그냥 x랑 y, x에다 x 넣고 y에다 y 넣으면 그냥 식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2x-y-1이고요. 여기는 절대값 x 플러스 2y-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웃기게도 약분 될 거고요. 식 자체가 너는 너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구조가 돼요. 너에다 절대값 붙인 건 너에다 절대값 붙인 거랑 같은 게 되는 거니까. 이유가 이해돼요? 그래서 2x-y-1은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y-1이라고 하는 요 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냥 한쪽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같다고 놓으면 답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인 친구는 넘기면 x 마이너스 3y는 0 이 식 하나랑 마이너스 있는 친구 넘기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거 하나랑 식이 두 개.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돼요? 그래서 얘들의 기울기가 3분의 1,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서로 수직인 관계의 두 직선이
탄생한 거다. 뭔 말인지 재밌죠? 네. 삼각형의 넓이 이것도 신발끈 공식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건데 여기 그냥 그 증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쌩까고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 푸는 과정만 좀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 왜 신발끈 공식이냐면 신발끈 모양이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이거 공식 증명 하다 보면 하는데 안 하는 게 나아요.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원점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심야 공식 써보면 0,0이 포함되면 식이 이렇게 간소화돼요. 0,0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얘도 뭐 같은 이유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거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럼 끝났네요. 그래서 이 친구의 넓이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거 굳이 따로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해서 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느낌상에서 어떤 게 있냐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적절히 평행이동해서 점의 좌표를 조금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나타내는 게 훨씬 간단해지겠죠. 그죠? 근데 애초에 공식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면 굳이 평행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2분의 1배에 5,3, 2,6, 1,1, 5,3 이렇게 쓰시면 그냥 답이 되는데 굳이 그걸 평행이동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케이 말이? 32, 3 더하면 35 인정? 뭐 뺍니다. 누구? 6 더하면 12 5 더하면 17 그럼 이 빼면 뭐 18 아닙니까? 약분하면 9잖아요. 굳이 그거를 평행 이동해서 뭐 굳이 뭐 이렇게 막 계산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굳이 더 복잡해지지 않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행 이동되는 넓이는 똑같기 때문에 한 점을 0,0으로 만들면 좀 편해요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하시라. 됐습니까? 오케이 바리?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길이가 나와 있는 거라고 헤르네 공식도 한번 더 다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헤르네 공식은 안 나오네요. 재밌는데 그것도 다뤄주면 좋을 텐데 안 다뤄놨네. 터프 문제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없네요. 없네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